다음 요게 Y 델타 기동입니다. Y 델타 기동은 결선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압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전류에 관한 부분, 토크에 관한 부분. 즉 전압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루트 3분의 1배.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배. 기동 전류 3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6개의 단자, 전동기에 대한 단자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동기가 있다면 이렇게 단자가 6개의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를 어떻게 결선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결선이 된다? Y델타 기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를 델타 결선할 때는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일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운전시잖아요. 델타 결선하는 것은 기동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이 연결된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면 이 코일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걸려요? 여기에 있는 전원 전압이 그대로 걸리는 거죠. 이 전압이 그대로 걸리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것을 Y로 해보자라고 하면 Y는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델타 연결이잖아요. 이건 Y 연결인데 여기에 대한 전압은 그대로 V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일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걸릴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일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 걸리죠. 상전압. 요거 같으면 델타 결선이니까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이 어때요? 요 성간전압하고 이퀄 상전압이 되잖아요. 회로에서 배웠어요. 근데 얘는 상전압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상전압이잖아요. 요거는 성간전압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역시 회로에서 배운 겁니다. 이렇게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거 제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그 부분을 이해 못한다면 또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기억 못하고 있는 거죠. 유도전동기 토크식 그냥 결론만 얘기할까요? K에다가 어떻게 되죠? SE2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R2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R2의 제곱에 플러스 SX2의 제곱을 이걸 전체 어떻게 해줘요? 루트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토크의 식이잖아요. 토크의 식.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 뭐 토크에 대한 식은 뉴턴 메타든 킬로그램 메타든 여러분들이 단위를 확인하고요. 토크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거든요. 킬로그램 메타라고 해도 돼요. 이건 뭐 단위 환산만 하면 되니까요. 토크의 단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유도전동기에서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토크 T는 0.975에 자, 요게 동기 속도면 2차 입력이다. 기억하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동기 속도가 아니라 회전자 속도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는 0.975의 회전자 속도면 뭐가 되죠? 출력이죠. 출력, 기계적 출력이죠. 자, 이렇게 토크가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기 기기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 필기 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에 대한 식, 토크는 동기 속도에 반비례하고 2차 입력에 비례하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2차 입력은 이렇게 관계된다라고 해서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여기서 최대 토크 조건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기동전류가 3분의 1이 된다 이거를 또 이해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원이 있다. 전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델타 결선했어요. 저항을 델타 결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전원이에요. 똑같은 전원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쉬우냐면 1옴, 1옴, 1옴이고 여기 어떻게 되죠? 전압이 100V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가 요걸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선전류가 될 거고 요 안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상전류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상전류는 얼마죠? 1분의 100이잖아요. 1분의 저항이 1이고 전압이 100이니까요.
100A가 되면 선전류는 얼마가 돼요? 100에 루트 3이 되겠죠. 그 부분 이해하죠? 왜냐하면 상전류보다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루트 3배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필기 때 배워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저항을 Y 결선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Y 결선을 한번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원을 동일하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0볼트를 가했다 보세요. 그러면 1옴, 1옴, 1옴인데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 걸릴까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0볼트를 상전압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흐르는 상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저항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결국 얘는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크기하고 이 크기하고는 몇 배 관계가 있죠? 요 크기하고 요 크기 관계 몇 배 관계가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금방 와닿아야 되는데 몇 배 관계가 있어요? 3배 관계가 있잖아요. 얘가 3배가 크고 얘가 3배가 작죠. 그러니까 전류는 얼마가 된다? 3배가 작단 말이에요. 3분의 1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는 이제 Y 델타 기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Y 델타 기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Y 델타 기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Y 기동하는 거예요. Y 기동할 때는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전동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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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얘는 오픈되어 있어야 되죠.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되어지는 것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별도 이야기 안 할게요. 얘는 크로즈되어 있는 거죠. 얘가 크로즈되어 있는 거죠. 얘는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기동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델타 운전하려면 여기 있는 걸 오픈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오픈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픈되어 버리면 여기 오픈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오픈되어 버리면 전동기는 전원에서 분리된 거예요. 이게 다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니까 전동기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얘를 투입하는 거죠. 얘를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요게 돌아서 요 놈하고요. 또 요거하고 연결이 되죠. 요것이 이렇게 와서 요 놈하고요. 그럼 요거하고 연결이 되죠. 요게 무슨 결선이에요? 델타 연결이라는 거죠. 델타 연결. 회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디서부터 회전하냐면 여기서부터 회전할까요? R상이 이렇게 오죠. R상이 와서 R상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와서 T상으로 가죠. R상이 T상으로 옵니다. T상에 와서 T상이 어디로 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T상은 여기 S상으로 오죠. 돌아서 S상에서 와서 S상이 어디로 가죠? 여기 있네요. 요 놈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R상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R상에서 다음 어디로 가요? T상으로 가고 T상에서 S상으로 오죠. 그 다음 다시 S상에서 어디로 와요? R상으로 오죠. 그런 형태로 계속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되죠? 델타. 이걸 델타 결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로 결선해 주는 거죠. 자, 그때는 지금 보면은 얘는 오픈되어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죠? 클로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퀀스로 전자접촉기, 얘를 전자접촉기라고 하죠. 전자접촉기, 이러한 전자접촉기를 열고 닫고 함으로써 Y 델타 기동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Y 델타 기동은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그 오픈 트랜지션이 있고 클로즈 트랜지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픈 트랜지션은 방금 봤던 게 오픈 트랜지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게 전자접촉기 2개를 썼던 거예요. 요거죠. 요게 Y 결선용, 이게 델타 결선용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MCM이라고 하는 걸 더 두면 전자접촉기가 3개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동 시에는 요렇게 연결되어서 기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MCM과 MCS가 연결되고 다음에 기동이 끝나고 운전 시에는 MCS는 끊어지고
이때 뭐가 연결돼요? MCD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MCM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MCD가 연결되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델타 운전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작하는 거죠. 두 개가. 그런 형태가 3접촉기, 2접촉기, 뭐 접촉기 두 개를 이용한다든지 접촉기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접촉기 세 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접촉기 세 개,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3접촉기, 2접촉기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는 오픈 트랜지션. 클로즈 트랜지션은 요게 이제 클로즈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연결되고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Y에서 델타로 연결될 때 그때의 클로즈 트랜지션으로 저항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개방되는 것을 막아준 거죠. 요것도 이 저항 때문에 요게 가능해지거든요. 접촉기는 이놈과 이놈과 이놈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도 있어요. 이 네 개를 쓰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요 형태를 나타내는 시퀀스가 있어요. 실기, 시퀀스 회로 요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 줘야 됩니다. Y 델타 기동 요것도 시퀀스도가 많죠. 자, 여기도 시퀀스도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시퀀스 회로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퀀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되겠죠? 자, Y 델타 기동이 이런 것이다 대략적으로 알고요. 좀 시퀀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시퀀스 시간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